어, 홍성현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의장님 보시니까 얼굴 표정도 되게 좋으시고 걸음도 사뿐사뿐하십니다. 평소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10년째 전 걷기 운동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 이 걷기 운동으로 바쁘지만은 그걸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의장님 지역구가 천안시 제1 선거구지 않습니까? 예. 이 기회에 천안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천안하면 전 70만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모든 게 다 잘된 거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판단했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천안에서 지역에서는 좀 옛날 정서가 살아있다 이런 면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후반기 의회 의장이 되시면서 많은 바쁜 시간을 현재 지내고 계신데 나름대로 또 큰 일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초임에 시작하는 소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의원을 하면서 배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8대 때 2006년도 정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의원은 자기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분보다도 철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의장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오래된 관행 그리고 또 하나는 권위를 떨쳐버리고 정말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일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신가요? 제가 이제 의장이 돼서 이제 들어와 보니까 물론 전 역대 의장님들 다 잘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전 본인들 생각이 있고 근데 저는 전 나름대로 나이가 많다고 보면 많을 수가 있고 적다 보면 적을 수 있지만은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젊습니다. 또 의원들도 젊어졌어요. 그래서 옛날 어떤 관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다가가는 의장이 돼야 된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의장실에 수시로 방문할 수가 있고 네네. 또 의원들이 젊기 때문에 옛날 관행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그런 생각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분들한테 조금 관행을 탈피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저희 비서실장과 비서진이 또 비서실장님이 역대 의장 중에서 여성이 처음이에요, 우리가. 네. 예, 제가 여성을 쓴 이유는 의 사무처 직원 여성이 또 많고 또 섬세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또 배우려고도 또 쓴 것도 있고 또 이제 의회 비서를 실장을 쓰면서 모든 것을 권한을 줬어요, 제가. 예. 예, 알아서 비서실장이 알아서 인원을 빼서 써라. 그것은 예. 뭐냐면 의장하고 또 비서실장하고 또 의견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책임도 지지만은 권한도 그만큼 주는 거고 또 통념적으로 의장이 출근하면 비서실장과 몇 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와서는 안 된다. 본인들도 집에 가면 다 귀한 딸 아들들인데 예. 제가 손발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제가 간다. 이런 부분이 좀 관행을 탈피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관행을 탈피해서 정말 일 잘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예. 이해가 되고요. 후반기에 상임위원회도 원구성을 잘 맞춰서 이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가 잘 굴러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민주당과의 협치 문제가 앞으로 의회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협치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제가 의정 활동이나 개인적으로 대인 관계나 사람 관계는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한다 그러면 안 풀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상임위 구성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대화도 더 하고 제가 의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 고견을 듣겠다 해서 또 듣고 있고 그래서 원구성도 그래서 이제 아마 타 지역보다는 원만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분들하고 저는 전 소통을 자다도 돼 있고 하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뒷받침할 자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걱정 안 해도 충분히 제가 의장으로서 우리 48명 의원들을 제가 협치와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충청남도의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지방 인구 소멸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먹거리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에서 나가야 될 길이 참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의회도 함께 가야 할 텐데 어떻게 가고자 하십니까? 우리 도에서 이제 지사님이 하는 일이 있고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또 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제 10월 달에 직제 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구 소멸 부분에서도 인구 증설국을 지사님께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와 도와 협치가 돼야 된다는 건데 가급적이면 지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잘못된 것은 질타하고 또 저희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일반적인 평가는 도의회가 다수당이다 보니까 협치보다도 무조건 따라갈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의장으로서 저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고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타도 하고 네. 또 제가 지사님 만나서 잘못된 시정 방향도 저는 제시를 하고 이러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큰 힘을 지금 쏟고 계십니다. 들여다보면 충남권 북부권 벨트를 중심한 경제 중심,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인데요. 이 보조에 맞춰서 우리 도의회의 역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받침하면서 경기도 아마 지사님이 경기도 지사와 어떤 그 협력 관계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 의회와 충남 의회와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상호 협력해서 도움 줄 건 주고 아마 그런 베이밸리 이런 부분은 메가시티 부분은 지사님이 이제 그 도정에 아마 공약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는 저는 좀 확고한 것은 도와줄 걸 도와주고 잘못하는 걸 질타하자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반쪽짜리 인사권을 가진 의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그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우리 그 지방 시나 의원들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7,8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는 국회법이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법은 의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제가 이제 전국 의장단을 들어가면 거기서 그런 부분을 좀 이슈화시켜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의회 사무처를 와보니까 상급이 없어요. 이제 4급이 있고 담당관들이 4급이 있고 2급 사무처장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어떤 동력,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 경기도 의회에서 큰 쪽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다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후반기에 이제 구성이 돼서 전국 의장단 모임에 가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의회가 독립이 됐다 하더라도 반쪽짜리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행안부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 의장단에서 이제 목소리를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목소리보다는
의장단 전국 의장단 모임에서 목소리를 내야만 실현이 될 수가 있고 특히 큰 쪽에 경기도랑 서울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아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전국 시도의장단 사무총장을 제가 출마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것은 이제 의장이 지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제가 그런 역할을 이슈거리가 되는 의회의 어떤 반쪽짜리 인사권 이런 부분이나 예산권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 들여다보고 예. 전국 그 의장단이 뽑히면 그분하고 정부 차원에서 행안위도 방문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독립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의회가 더 인사권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부분들이 독립됐을 때 더 나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게 됐을 적엔 전 책임이 더 따르겠죠. 의원들이 지금 현재는 전 그런 부분이 의원들이 책임이 덜 따르고 그 핑계를 대지만은 그렇게 됐을 적에 의원들은 어떤 여러 가지 역량 부분이나 자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스스로가 더 노력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더 보여줘서 의회 독립이 됐을 적에 의원들이 뭔가 의원답고 의회답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동부권과 서부권의 불균형이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의 균형이 좀 떨어져 있는데요. 양쪽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전 그 도의회에서 전 와서 천안하면 70만 도시, 아산하면 뭐 35만 도시니까 양 도시가 무조건 잘 살고 모든 게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일부 의원들도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부권에서 의정 활동을 지금 정치를 20년, 제 지역구에서만 20년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동부권은 여타 다른 시골 지역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충남이 70만 도시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육 환경 이런 부분은 제 나름대로 정치하면서 또 교육 현장을 맡고 있으면서 교육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서 많이 개선됐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런 연약한 환경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천안시장과 또 도에서도 지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천안 아산은 그래도 좀 뭔가 넉넉하고 괜찮은 거로만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의원들이 있을 적에 제 지역구를 한번 와봤냐 충북하고 경계에서 있는 동면을 와봤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를 일본 전 아는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겉만 볼 때는 천안이 화려하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천안을 서부권하고 비교하지 말고 동부권은 동부권을 따로 놓고 봐야 된다. 국회의원이 3명 있으면 3명 있는 지역 가불비용을 따로따로 들여다봐야 도에서나 또 천안에 계신 그런 유권자나 시장님들도 알 수가 있지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스포츠 시설만 보더라도 국민의 위락 시설도 마찬가지고 서부권에 좀 치중이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동부권의 스포츠 센터 건립이 굉장히 시급하고 현재 또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그 2020년도에 박상도 시장님 보궐선거 나올 적에 제가 그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 공약을 걸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시장님 됐을 적에 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도와드립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제가 동부 스포츠센터를 말씀했냐면 천안에 동부권에 수영장이 제대로 없어요. 수영장 하나가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동부권에 있는 어머니나 일반 그 시민들이 서부권으로 자가용을 타고 한 40분, 50분 거리로 가기 때문에 동부 스포츠센터가 중요하다, 수영장이 중요하다 해서 시장님이 그 공약을 이번에 이제 재선 되셔가지고 그 부분을 실천을 했는데 돈 금액적인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우리 도에서 이제 제가 도정주문을 그 부분을 했을 적에 지사님께서 일부 도와드린다 해서 도에서 이제 아마 55억 정도, 58억,
58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공무사업으로 천안시장이 30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님께서 하는 이런 스포츠센터인데 아마 올 가을에 첫 삽을 들 겁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성취감을 느끼고 의원으로서 자부감을 느낍니다. 네. 사실 교육 격차 해소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특수학교 설립 문제도 꼭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어서 좀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특수학교 설립 문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전 충남 도의원으로서 천안만 국한된 게 아니라 특히 특수학교 이 부분은 각 지역에 보면 충남이 그래도 전국서는 김주철 교육감님께서 그런 아이들 교육 편차 관계로 특수학교가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돼 있고 네. 특히 예산에 설립한 그 특수학교는 전국서도 시설 부분은 알아주는 학교예요. 예. 단지 제가 의원이 돼서 들여다봤더니 특수아동 아이들이 교통편이 1시간 반을 차를 탑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10대 도의원 당시에도 지적을 했고 이번 12대 들어와서도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들여다봤더니 1시간 이상은 다 보통 다 차를 타고 천안에 동북권에 있는 아이들이 입장 천안에 익산으로 가다 보니까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1시간 내로 추출해야 된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질타를 해서 천안 아산 경계 지점에 이번에 교육 투자 심의에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상당히 장애인 부모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 서서 제가 2006년부터 노력한 결과 이게 하루 이틀이 안 돼요. 하루 이틀만 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은 연속으로 당선이 되면 이게 또 빨라지는데 네네. 이상하게 이렇게 걸러서 되다 보니까 네네.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2014년도 해다가 18년도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또 중단됐던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 계속 특수학교를 설립을 해야 된다. 찾아내라 해서 LH 그 땅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도교육청 직원들이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예. 이번에 투자 심사도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예. 그 부분이 천안 아산 또 경계다 보니까 천안의 일부 땅이 10% 정도가 천안 땅이라 또 천안시의회에서 이거를 또 심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신경 써서 잘 통과됐고 앞으로 잘 진행될 거로 봅니다. 네. 예. 현재 의원님들이 48분이 계시고 또 이분들을 또 잘 이끌어 나가시려면 리더십이 좀 필요합니다. 의장님이 갖고 계신 정치 철학은 무엇일까요? 관행을 탈피하고 또 나름대로 나를 좀 숙이고 또 협치 예. 또 대화 대화를 안 하게 되면 의회 사무처 직원이나 우리 비서팀이나 또 도나 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저는 장점은 그런 분들하고 그 관행을 없애고 좀 대화를 자주 하면 다 이게 풀린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식사 정치도 많이 하고 대화 정치를 많이 하고 또 격식을 좀 없애고 의장이라 해서 이렇게 좀 막 그런 부분이 좀 들어와 보니까 조금 저랑은 좀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치고 있는 중이고 그게 되면 아마 연말부터 시작해서 저도 공부를 의장으로서 의회 사무처 공부를 좀 해서 뭔가 틀이 잡혔을 적에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또 의원들 간에도 저는 지금 의회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하고도 1박 2일로 세미나도 진행을 했고 부위원장들도 이번 달 말일 정도에 제가 1박 2일로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 세미나를 자주 하게 되면 서로다가 이게 말 안 해도 공감대가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의장보다는 제가 솔선수범해서 만나는 정치, 식사 정치, 대화 정치 이런 부분은 제 나름대로 강점이고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겐 가장 큰 강점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의정 활동도 마찬가지고 뭐 개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뭔가 절실함이 있을 때 새로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장님께서는 이렇게 당선되시고 한번 쉬셨다가 다시 당선되시고 또 쉬었다 당선되시면서 삼선이라는 길을 험난하게 오신 분이거든요. 의장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전 정치를 처음에 할 적에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가 입문을 하게 됐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방 정치의 작은 거라도 국촌이 아니라도 작은 정치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의원을 하는 이유는 나 개인보다도 주민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의원이.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내 후배들이나 동료원들이 있을 적에 그 힘들으면 그러면 안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배지를 달려고 하면 이 배지는 내 개인의 배지가 아니라 도민의 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남의 배지고 천안의 배지고 내 지역구의 배지다. 그런 배지의 소중성을 알아야 되는데 연속으로 쭉 된 사람은 그런 어떤 애절함이 없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컨셉도 나는 5선 같은 3선이다. 예?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은 3선 하니까 그냥 쭉 된 줄 알 수도 있잖아요. 저는 건너뛰어서 한 번씩 됐기 때문에 중요성을 느끼고 또 지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극현을 많이 하고 도지사를 했어도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간에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높낮이는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걸 우리 지역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그 말씀 얘기도 의원들한테 해줍니다. 절대로 안 되는 길을 가지 말고 가는 길을 가고 도의원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남들한테 인정받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름이 남는다. 저도 이제 의장을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역대 의장님들을 보면 특히 우리 쪽은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안주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내가 정치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든 안 하든 간에 12대 후반기에 홍성현 의장 그래도 그 사람이 잘했어.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동안에 편하게 그냥 의장 배지 달고 내 지역에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의회를 지키는 의장이 되었다는 것도 그런 관점입니다. 의회를 자주 나와야만 의원들도 만나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만나고 직원들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 몸이 고달퍼도 즐기면서 하자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와의 약속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약속이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채널 BTV